안녕하세요. 덕후TV의 덕후예요. 오늘은 좋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뭐가 없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하다가 출근 시간인데 차도 좀 많이 밀리고 그래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요즘 5월달, 4월달, 5월달 해가지고 더워지기 전에 이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이제 단지 내에도 이사 오시는 분, 나가시는 분에서 사다리차 막 이렇게 올라오고 하던데, 사실 대한민국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일 거예요.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제 생각지도 않게 보증금을 띄인다든지, 전세 보증금이든 월세 보증금이든 이런 보증금을 띄어서 반환받지 못해서 상당히 힘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내가 힘들게 모은 임대 보증금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집에 어떻게 그런 집에 들어가서 문제없이 법적 보호장치를 좀 해놓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부동산 중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엔 주택관리사들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어떤 임대권을 수여받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과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뉴스에서 나오고 이런 이제 탐사 보도 프로그램 이런 데도 취재가 돼서 방영이 되기도 하고 방송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전세든 월세든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임대차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부동산에 부동산을 임대 계약하는 거겠죠. 그럼 과연 어떤 걸 보고 아무것도 없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무 문제 없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 쉽게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과연 그 임대인이 직접 세를 놓느냐. 상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상가, 일반 주거 형태의 임대차든 다 마찬가지인데, 임대인이 그걸 임대를 놓는 게 확실하냐. 그러니까 적법한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그 대리권을 수여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쉽게 그냥 계약서를 쓸 때 그 임대인이 직접 와서 계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를 쓸 때 그 대신 온 사람이 인감 도장이나 인감 증명서 같은 것들을 임대인이 직접 발급한, 그리고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지 않은, 그리고 용도가 그런 임대를 위한 용도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내가 이사 가고 싶은 물건에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보증금 뜯길 위험이 없고,
그거는 이제 시세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요즘에 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시세의 한 80% 가까이 전세가 나오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대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월세는 좀 다르겠죠.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월 차임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 전세로 좀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전세 같은 경우 보증금이 대출과, 그러니까 집 시세에 대비해서 봤을 때, 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 뭐 한 80% 정도, 보통 물건 한 8, 90% 정도의 낙찰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 범위는 벗어나지 않는 액수가 적정하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기 어려우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전세 같은 경우 대출이 아예 없는 물건에 계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계약을 한 뒤에 이제 해야 될 건 대항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전입신고와 실제 이제 점유,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면 되고요, 쉽게.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 그거와 동시에 이제 이사를 오셔야 되겠죠. 이사를 와서 실제 그걸 점유해야 돼요. 점유를 유지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이제 대출이 없는 부동산에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점유, 이사를 온다면 사실 전세보증금을 이제 못 받을 상황에 대한 대비는 법적으로는 하신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실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런 거죠. 내가 전입신고하고 점유를 하는 그 날짜보다 빨리, 계획적이죠, 임대인이 빨리 뭐 대출을 실행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그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잘 확인하고 신속하게, 잔금 치름과 동시에 신속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실시간으로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부동산 등기부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신청사건,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가압류든지 가등기 같은 것들이 설정이 된다면 사건 처리 중이라고 뜨기 때문에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접수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내가 전입하고 점유를 한다면 무조건 대항력은 내가 1순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좀 챙겨 가셔야 되고, 그건 이제 이사 갈 때의 문제고, 이제 이사 계약 기간이 2년이든 뭐 3년이든 4년이든 계약 기간이 만기가 돼서 이제 집을 빼야 돼요. 집을 빼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그렇죠, 집주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돈이 있어서 내가 탁탁탁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법적으로는 계약이 끝나면 바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맞는데, 집을 내놓고 그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타이밍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이사 가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지체되면 저 집을 놓칠 것 같고 막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신규 분양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 때문에 사실 그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주일 만에도 해결될 수 있는 거고 3일 만에도 해결될 수 있는 거고 길게는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이 지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이사를 가기 전에 미리 좀 고민을 가지고 계획을 좀
좀 제대로 세우시는 게 좋아요. 막연하게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당연히 맞아요. 당연히 맞는데 현실적으로 뭐 이게 보면, 제가 뭐 임대인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타이밍들이 안 맞아서 결국은 힘들고 손해를 보는 게 세입자더라. 왜냐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을 빨리 받을 요량으로 소송을 통해서 했을 때 이게 결국은 소송 비용만 날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리 계획적으로 자금 계획을 잡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이 해결될 방법이 보이는 경우에 뭔가 움직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 뭐 그걸 대비하고 했다면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대비 못한 경우에는 물론 장기화 조짐이 보이거나 집주인이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나 의지가 없다면 법의 힘을 기대해야 되겠지만, 집주인도 막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한 이 집이 빠져야지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데 나는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 무조건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게, 이제 가능하다면 내가 이 집에 대한 대항력을 풀지 않는 거,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 전입과 이제 점유, 이걸 풀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나는 어떤 형태로든 내가 또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쉽게 저쪽에 보증금을 이미 내놔서 이사를 가지 못하면 내가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상황들, 내가 이사를 가야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법적으로 내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이제 임차권 등기 설정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에서 이사를 가도, 그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도 되는 거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집주인 동의가 된다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은 사실 이제 물건을 잡아놓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반 다른 이제 물건보다도 내가 우선하는 거예요. 약간 근저당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그 개념은 중요하지 않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를 어쩔 수 없이 내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인 거예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든 아니면 전세권 설정을 하든, 그리고 그것도 어렵다면 내가 그 이미 살고 있던 시점에 유지하던 대항력,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입과 내 어떤 이제 점유를 풀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사를 처음에 들어가면서 임차권,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보증금 액수가 크다든지 좀 불안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비용이 좀 소요된다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후에 해도 사실 상관이 없고 이전에 해도 상관이 없고, 그건 뭐 시점은 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사를 어떤 형태로든 보증금을 다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임차권 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을 한다든지. 뭐 임차권 등기 설정은 이제 등기소하고, 사실 그 기본적인 이제 내용만 이해를 하면 사실 신청하거나 하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다 신청서도 요즘에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최소한 보증금은, 내 보증금, 내가 힘들게 마련한 내 이제 임대 보증금은 잘 지키고 현명한 이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터크TV 뭐 처음으로 터크가 말한다를 하면서 좀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뭐 이런 임대보증금 이외에도 제가 알고 있는 뭐 소소한 법률 정보들은 생각나는 대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이제
깊은 이야기보다는 간단하게 요런 정보들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 아니면 대항력, 아니면 뭐 전세권 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 보시고 이제 이사를 다니시는 게 아무래도 내 보증금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터크의 이제 법 이야기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발전하는 터크TV 되겠습니다.